네, 안녕하세요. 이정원의 자가면역TV 한의사 이정원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인 두드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두드러기라는 것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부에 빨갛게 혹은 하얗게 이제 피부가 부어오르면서 그 부위가 굉장히 가려운 증상입니다. 이 두드러기는 몸 전체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일부분에 좀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의학적으로는 일시적으로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해서 혈장의 성분들이 피부에 머물게 될 때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반인 눈높이에 맞춰서 그동안에 한의원에서 두드러기 환자분들을 진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두드러기의 종류별 원인을 말씀드리고, 또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두드러기 증상을 더 관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서양의학과 한의학 공통적으로 다 이제 두드러기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알레르기 검사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알레르기 검사를 했을 때 본인과 안 맞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안 맞는 음식들을 계속 먹게 되거나 혹은 진드기라던가 먼지라던가 고양이나 강아지의 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과 맞지 않는 것이 계속 몸에 접촉을 하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이 항원, 그러니까 우리 몸을 위협하는 것들로 몸에서 인지를 하게 돼가지고 계속적인 두드러기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맞지 않는 음식이라던가 환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정말 제가 많이 본 케이스는 밀가루 음식이라던가 특정 육류에 대해서 두드러기 반응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계속 많이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케이스 중에 생각이 나는 거는, 환자분에게 밀가루랑 육류를 끊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두드러기 증상이 확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물론 모든 케이스가 그런 건 아니지만요, 본인에게 맞지 않는 음식이 사람마다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먹지 않거나 환경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하는 게 한 가지 두드러기 타입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레르기 검사를 했는데도 사실 알레르기가 될 만한 것들을 먹지 않고 접하지 않고 있는데, 알레르기가 발생했을 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원인입니다. 우리가 장은 제2의 면역계통이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장에서 면역 관련해서 일어나는 기전들, 그러니까 현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내 환경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면역계가 과민해지면서 그걸로 인해서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고 두드러기 현상도 발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본인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는, 일단 내가 소화가 잘 되는가, 그리고 대변 상태가 일정하게 설사, 변비 같은 것들이 심하지 않게 잘 나오는가, 혹은 대변에서 악취가 난다거나 이물질이 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잘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소화가 안 되거나 혹은 이제 대변이 이제 장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거나 이럴 경우에는 몸에서 독소로 인식할 수 있는 물질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장을 통해서 혈관이나 이런 것들로 전달을 해서 두드러기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는다던가 식이섬유라던가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위장 건강을 먼저 신경을 좀 써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이제 한의사들은 두드러기가 간과 관련돼 있다고 하면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일반인의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 간과 두드러기는 많은 연관이 있는 것이요, 보통 이제 간에서 우리 몸을 혈액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게 되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혈액을 청소하는 능력 역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 독소라던가 이물질이 혈관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게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두드러기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간을 안 좋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는 술을 많이 마시는 거, 또 자주 마시는 거, 혹은 약물을 과도하게 먹어서 간에 무리가 가는 것,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간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의학적으로는 뭐 이렇게 증명되지 않았다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임상 사례에서 봤을 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이후에 간 수치가 올라간다거나 간세포가 파괴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간과 스트레스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원인들로 인해서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두드러기가 잘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도 임상적으로 환자분들의 간 기능을 개선했을 때 또 두드러기가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일상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간에 피로가 많이 누적이 돼 있고 또 이제 스트레스가 평소에 많은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뭐 1차적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이 먼저겠지만, 간 기능에 도움이 되는 간의 피로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타우린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타우린이 풍부하게 포함된 음식으로는 뭐 오징어 같은 그런 해산물류 혹은 이제 꼬막이나 조개 같은 어패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챙겨서 드셔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냉 두드러기라든지 열 두드러기라든지 해서 차가운 곳에 가면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혹은 더운 환경에 가면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체온 조절이 잘 안 돼서 발생하는 두드러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흔한 임상 케이스들 중에서 한의학에서 땀을 내는 그런 처방들을 썼을 때 두드러기가 호전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환자분들의 활동량이 좀 적은 경우도 많고 평소에 땀이 잘 나지 않거나 혹은 몸의 일부분만 땀이 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땀 분비를 해주면서 체표, 그러니까 그 겉에 부위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또 이제 피부에서 혈액순환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하는 것들을 빨리 좀 내보낼 수 있게 되면은 두드러기의 발생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온 조절이 평소에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몸이 차가운 분들은 따뜻하게 하기 위한 뭐 방법들,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뭐 생강차를 드신다든지, 이제 핫팩이라던가 반신욕이나 족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주시는 것이 좋고, 평소에 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운동을 해서 땀을 내면 열이 좀 내려가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특히 좀 꾸준히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땀이 또 잘 안 나거나 활동량이 적은 분들도 충분한 운동이라던가 이제 반신욕이나 족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땀을 좀 내시는 것도 두드러기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이제 임상에서 겪은 두드러기의 원인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본인이 해당하는 것이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보충할 것들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약을 많이 먹어서 오는 약인성 두드러기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먹고 있는 약을 보고 또 이제 전문가와 상의를 좀 해보셔야 될 거고요. 이런 두드러기 현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생활습관 관리를 해보셨는데도 안 되는 분들이 있다면 또 한의원을 언제든지 찾아주시면은 잘 치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원의 자가면역 TV, 오늘은 두드러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건강 정보와 또 이제 재밌는 컨텐츠로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또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